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이제 개강 시기가 다가오니까 또 다음 학기 어떤 수업을 들을지 수강 신청 같은 걸 하고 네,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물리학과 하면서 및 뇌공학과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한 고민이 여러 학문들에 다 모든 학문들에 관심이 많거나 예를 들어 물리, 화학, 생명 모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본인은 물리 과목에 또는 생물 이런 과목들에 합쳐서 뭐 생기부 작성 그러니까 본인 생물 파트에 물리 전공을 적고 싶거나 아니면 물리 전공인 생물 파트를 적고 싶거나 뭐 이런 그런 융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. 이제 뭐 컴퓨터 과목에 생물 세특을 적고 싶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길 건데 그러면 또 여러 융합된 학문이나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방향으로 적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, 여러 융합적인 과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그런 과목들이 대부분 바이오 및 내공학과에 많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제가 들은 과목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 생명 현상 속의 물 생명 현상 속 물리 뭐 이런 토픽에 관한 주제도 있었습니다.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걸 배우냐면 우리가 DNA 이런 거 조작하고 관리를 하고 또 아니면은 단백질, 지방 이런 것들을 이제 생명 현상에서 분석을 하잖아요. 그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그 전기적 특성. 예를 들어 인지질 이중층 같은 경우 또 이런 걸 통과할 때 플러스극, 마이너스극 이런 걸 잘 따졌고 그게 어떻게 방향이 되고 뭐 이런 전기적 성질을 해서 어떤 또 생명 현상 속에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생명 현상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죠, 에너지. 이 에너지를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열이죠. 열에 관련된 내용이 꼭 필수가 돼야 돼요. 우리 화학 시간에 보면 엔트로피 이런 거 배우잖아요. 이게 반응 이걸로 이제 에로게를 이용해서 또 자발성, 비자발성 또는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, 에너지, 열, 엔트로피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될 건데 이것들을 이제 전부 물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물리량이니까 또 이런 걸 가지고 좀 생명 현상 속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공부들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은 생물 과목이지만 생물이 다가 아니고 이런 물리들도 다 응용해서 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과목이었고요. 또 하나 들은 게 뭐냐면 바이오 메카닉스라는 과목이죠. 이거는 생체 역학이라고 해요. 생체 역학. 생체 역학인데 어, 보통 이런 거죠. 저희가 왜 인공팔이나 인공관절 이런 걸 만들 때 그 관절이나 팔에 힘이 얼마만큼 가해진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그걸 만들 수 있잖아요. 이제 그거에 굉장히 기초되는 과목인데,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어느 방향의 압력으로, 어느 방향의 압력일 때 뼈에 제일 뼈에 가는지, 뭐 이런 것들. 아니면, 어, 인공혈관, 인공관절, 인대,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어떤 방향에서 또는 얼마만큼의 압력이 걸리고 힘이 걸리고 그런 스트레스나 아니면 스트레인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그런 기본적인 아주 역학을 배우죠. 사실 이거는 기계과에서 배우는 기계과 정력학과 굉장히 비슷해요. 기계과에 사실 하는 친구들이 뭐 이런 어떤 강체의 휘어짐이나 아니면
늘어나는 것, 줄어드는 거, 압력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배우는 과목인데 그 과에 있는 친구들이 배우는 과목인데 사실 이거를 생체에도 인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 바이오 메카닉스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그 정력학을 어떻게 사람 몸에서 또 적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. 그러니까 주로 뼈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, 이거는. 예를 들어 뭐 사람의 뼈에 얼마만큼의 하중이 실리는지 아니면 네, 그런 것들 대부분 걸을 때나 아니면 뛸 때 무릎이나 아니면 발목 이런 데 얼마만큼의 무게가 실리고 또 어느 방향일 때 제일 무리가 많이 가지 이런 것들을 주로 배웠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역학이죠, 역학. 역학. 우리 왜 물리원, 물리투 할 때 평형과 역학 이런 거 배우잖아요. 그런 거 할 때 똑같은 거, 네. 평형 구조를 배우고 어떨 때 어느 방향에 힘이 작용하면 뭐 어떻게 압축이 되고 하는지 그런 걸 배울 때 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생물 공부와 함께 역학도 하는 또 이런 융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어, 바이오 계측 개론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왜 생체 신호를 분석해야 되잖아요. 생체 전기 신호가 있는데 우리 몸의 인체의 전기 신호 예를 들어 뭐 여러 개가 있죠. 뇌파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심전도 아니면 근육 전기 신호 등등등등 뭐 여러 그런 시그널들이 있어요. 신호들을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죠. 이런 걸 분석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회로 고등학교 전기 시간에 배우잖아요. 뭐 뭐죠? 저항, 옴의 법칙, 축전기, 뭐 또 뭐죠? 코일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똑같이 잘 다룰 수 있어야 사람 몸에 있는 그런 전기 신호들을 분석을 잘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과목도 들었었는데 이거는 또 완전 회로 이론 그러니까 공대에서 배우는 전기과에서 배우는 또 그런 과목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의 최종 목표는 사람 몸에 흐르는 그런 전기 신호, 심전도 이런 전기 신호들이 노이즈가 굉장히 많잖아요. 이제 뭐 잡음이나 뭐 기타 또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서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최종적으로는 그런 필터들도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전기 전자과에서 하는 친구들이 하는 공부를 또 하는 거죠. 그래서 다양한 걸 배웁니다. 이과에서는 공부를 해본 결과 물리과에서 하는 것도 배우고 기계과에서도 하는 것도 배우고 뭐 전기전자과도 배우고 또 아직 듣진 않았지만 어 바이오 바이오 데이터 이런 거 관련된 것도 배워요. 사실 DNA 염기서열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. 그 데이터 양이. 뭐 우리 게놈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하면 엄청 많고 하면 그거를 다 컴퓨터로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려면 또 이건 또 전산학과 과목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컴퓨터 공학을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또 수업을 듣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생명 현상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. 역학도 필요하고 전기전자 그러니까 전자과학도 필요하고 컴퓨터 공학도 필요하고 나중에 또 아니면 생물 물리를 또 생물 물리가 아니라 그 생물에 있던 내각이나 또 아니면 정말 생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또 말 그대로 생명과학과처럼 또 생물에 관련된 그런 깊숙한 이론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또 다양한 분야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핵심은 이제 고등학생들은 어떤 물화생지 같은 그런 같은 학문에만 그러니까 한 물리면 물리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물리도 당연히 생물에 있는 거고 생물에도 당연히 물리가 있고 뭐 화학에도 당연히 물리나 생물이 있고 뭐죠 그 전기 전자 회로에도 당연히 생물이나 물리 화학과 다 연관이 있고 그렇게 어떤 경계를 짓지 말고 좀 세특이나 아니면 이런 거 적을 때도 좋고 자우서를 적을 때도 좋고 조금은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저는 바이오 내공학과를
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은 거고, 또 여러 학과들도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융합적인 생각을 해서 특정한 분야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